147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5년도 3회 시험 문제 3번서부터 볼 겁니다. 기본 작업 3번. 문화공연 예매 현황표에서 공연 요금이 2만원 이상인 거 그리고 예매량이 1000개 이상인 거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라고 했는데요. A 18부터 공연 요금이 크거나 같다 2만원, 그 다음에 이면서니까 예매량이 크거나 같다 1000, 같은 줄에 써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22번째 출력할 거니까 이 데이터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이때 조건 범위는 여기가 되고 복사 위치는 22번째. 답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건 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 작업 볼게요. 계산 작업 보시면은 첫 번째 문제, 평균이 80점대 학생이라 그랬어요. 80점대라는 학생이 80점대라는 거는 뭐예요?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수를 구하는 거니까 카운트 if s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카운트 if s를 두 번 쓰는 방법이 있고, 카운트 if를 두 번 쓰는 방법이 있고, 카운트 if s를 한 번만 쓰는 방법이 있고. 이 문제는 우리 앞부분에 처음에 우리 두꺼운 교재로 처음 배울 때 카운트 if에서 뭐 80점대라는 거를 했었어요. 바로 한번 답을 들어가 볼게요. 는 count if s. 자, 이때 이 내용이 뭔지 궁금하시면은 fx 누르시면 떠요. 자, 첫 번째 범위가 들어있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가 어디냐? 지금 80점대라고 했으니까는 이 평균들 중에서 크거나 같다 80이어야 되고, 이 범위들 중에서 작다 90이 돼야 되겠죠?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으면 80점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끝났어요. 이제 뒤에다가 앰퍼샌드 하고 명 써주면 몇 명 하고 나오겠네요. 어머나, 따옴표가 안 들어갔네요. 왜 따옴표가 안 들어? 따옴표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따옴표요. 네, 조건에는 따옴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따옴표가 안 들어갔을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럼 3명이네요. 하나, 둘, 3명. 예. 따옴표 안에다가 조건을 쓰게끔 돼 있어요. 규정이. 만약 90점인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러면 그냥 90만 써도 돼요. 따옴표 안에다가 는 90이라고 써도 되고요. 그냥 따옴표에다 90만 써도 돼. 그러나 80점 이상, 90점 미만이니까 크거나 같다 80, 작다 90이 하고 부등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옴표에다 써줘야 돼. 안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건 엑셀의 규정이에요.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규정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외에는 답변을 못 드려요. 그럼 모든 부등호가 들어가면 따옴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함수. 조건을 쓸 때는 무조건 따옴표에 들어가요. 자, 두 번째 문제. 하프 마라톤 기록에서 빠른 3명은 입상이라고 써요. 빠른 3명. 빠른 3명이란 말은 뭡니까? 기록이 제일 좋은 3명이라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빠른 3명이라는 게 내 기록이 빠른 3명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는 if 물어봐야 되니까 if 내 기록이 작거나 같으냐 뭐보다 스몰. 그래서 이 범위를 정해주고 달러키 들어가죠. 컴마 3. 내 기록이 제일 세 번째로 작은 애보다
같으면 3등이고 그렇잖아요. 다시 잘 보세요. 세 번째로 작은 값이니까 스몰 함수 써야 되니까 스몰 함수는 뭐예요? 범위 중에서 몇 번째로 작으냐 하는 거잖아요. 여기다 범위를 정해주고 콤마 1 쓰면 첫 번째로 작은 거고 2 쓰면 두 번째로 작은 거고 3을 쓰면 세 번째로 작은 건데 세 번째로 작은 것보다 같으면 뭐예요? 내가 3등이지. 근데 세 번째로 작은 애들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더 작으면 1등이나 2등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는 if 내 기록이 작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요. 스몰 이 범위 정해주고 컴마 4 그리고 나서 입상 아니면 공백 이렇게 써도 답이 돼요. 4등보다 작거나 같으면 4등보다 작으면 뭐예요? 제일 네 번째로 작은 애보다 작으면 1, 2, 3등이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요거를 뭐로 3이라고 고쳤으면은 작거나 같다라고 써야죠. 그렇죠? 자, 요거를 한번 메모장에다 넣고 본다면은 이렇게 써도 되고 얘를 작다라고 쓰고 4로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번째로 작은 애보다 작으면 1, 2, 3등이고 세 번째로 작은 애보다 작으면 1, 2등이고 같으면 3등이죠. 어떤 것이든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어떻게 쓰느냐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 그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이 문제는 뭔가요? 차량 번호가 있는데 끝번호, 차량 번호의 가장 끝번호를 가지고 저 끄트머리에 있는 숫자랑 비교해 가지고 같으면 쉬는 요일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VLOOKUP 함수를 써야 되고 얘는 끝에 있는 글자를 써야 되니까 VLOOKUP을 써야 되겠고. 자, 그러면 는 VLOOKUP 찾는 값은 뭐다? 차량 번호의 끝자리. 그러니까 write 함수 쓰고요. 요 왼쪽에는 차량 번호 콤마 1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자른 것이 이 범위에서 F4번 키 누르고 콤마 두 번째 콤마 유사일치 쓰면 안 되죠? 왜냐면 1, 2, 3, 4, 5, 6, 7, 8, 9 0으로 돼 있잖아요. 만약 0, 1, 2, 3, 4, 5, 6, 7, 8, 9라고 돼 있으면 유사일치를 써도 되겠지만 지금은 정확히 일치를 써야 돼요. 그러면 5니까 금요일이고요. 9니까 목요일이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추수함수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추수함수 쓰면 0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 근데 0번째라 항목이 없잖아요. 추수함수는 1, 2, 3, 4 첫 번째부터 나가기 때문에 추수함수를 쓰긴 불편해요. 그 다음에 근무일수는 는 데이스 360 이때 입사일자 컴마 입사일자가 작은 날짜잖아요. 그리고 현재 날짜가 today 가로 열고 닫고 그러면 돼요. 본래 메소드라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메소드가 있는데 미국식 안 쓰면 미국식이에요. 그냥 쓰시면 돼요. 날짜가 됐죠. 그렇죠? 원래는 이 날짜가 아니라 잘못 계산해 버리면은 날짜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하면 된다? 얘네들이 여기 날짜 형태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뭐 하면 된다? 컴마 찍으면 되죠. 근데 잘못하면요 이 너비가 건드려질 수 있어요.
너비. 가급적이면 너비는 안 건드려야 돼요. 건들면 또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문제는 뭐라고 됐나 볼까요? 홈런 타자라는 말은 홈런이 40개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홈런 타자인가 봐요. 이 사람들에 대한 선수들의 삼진의 평균을 구하래요. 옆에다 써볼까요? 는 average if 어디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삼진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조건은 뭐죠? 홈런이 40개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는 어딥니까? 홈런이죠. 그리고 컴마 크거나 같다 40개 이상한 사람들, 이 중에 40개 이상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그럼 카운트 if고, 그 사람들의 삼진의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sum if고, 컴마 찍고 삼진의 평균을 구하라 쓰는 거죠. 여기가 평균 구할 범위가 되는 거죠. 엔터 치면 되죠. 어렵지 않게 이 문제는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함수라는 게 그거예요. 많이 계속해서 풀어보지 않으면 어려워요. 오늘 풀어보고 몇 날 며칠 있다가 또 풀어보고 에이 모르겠다 시험 보기 전에 몰아서 한번 공부해야지, 절대로 안 돼. 함수는 부분합이나 필터는 가능할지 몰라도 함수는 꾸준히 연습을 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가 있어야 돼요. if 다 알아. 아 v를 꼽으면 이렇게 하는 거 알아. 근데 거기다 뭐를 연결을 같이 해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거를 이렇게 넣었어요. 자, 분석 작업 들어갑니다. 상공전자 판매 현황표에서 할인율이 밑에 회원, 비회원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판매액 총액 제일 끝에 있는 애 있죠?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산해 보래요. 자, 먼저 B의 20번째 여기네요. 15%라고 되어 있는 얘를 이름 상자에다가 뭐라고? 회원 할인율. 그 옆에 있는 애는 비회원 할인율. 그 다음에 I의 16번째 저 끄트머리에 있는 애 28억 6,061만원 나온 자리에는 판매 총액 총계 이름을 꼭 써야 돼요. 그러니까 부분합에 가서 시나리오에 가서 요약 버튼 누르기 전에 이름 상자는 다 등록되어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은 시나리오 결과 만든 거 삭제하고 다시 하셔야 되니까. 자, 이 순서대로 하시면 돼. 순서대로 셀 이름 지정해 줬어요. 이제 시나리오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시나리오가 없으니까 할인율 인상. 이때 변경되는 셀은 밑에 두 개죠? 얘 두 개가 변경되죠? 확인. 그래서 0.2 비회원은 0.15 아이 누가 이거 건드려놨네. 추가. 두 번째는 할인율 인하. 변경세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여기는 0.1, 0.05 점이 두 개가 찍혀요 지금요. 여기는 0.15
0.05. 여기다 점을, 키보드에는 점을 찍으면 두 개가 찍혀요 지금. 문자판에는 키보드를 점을 찍으면 한 개가 찍히고, 뭐 건드렸나봐요 여기. 하여튼 두 개를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되죠? 요약 여기 맞고요, 그렇죠? 하긴 만들어지는 거죠. 이상하다. 좀 하나만 찍히는데 시나리오에서 오류가 났지. 분석 작업 1번이라는 시트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들어갔어요. 시험 문제에 바로 앞에 위치시키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에 위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나리오 요약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름값 요거 시나리오 이름이고요. 여기 이름 상자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정확히 볼 줄 아셔야 되고, 시나리오에다 이름, 셀에 이름 상자 등록하는 거 있었죠? 그게 들어가고, 만약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트 자체를 삭제하셔야 돼요. 시나리오에 가서 얘를 막 고치고 나서 다시 시나리오 요약을 하지 마시고요. 잘못된 거를 먼저 삭제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시나리오를 들어가서 요약을 다시 누르게 되면은요, 시나리오 요약 2라고 생겨요. 그러니까 얘는 잘못된 거니까 삭제했는데 결과 보고서는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나와야지 요약 2라고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놓으면은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럼 이제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요약이란 글자,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숫자 2만 지우면 어떻게 돼요? 빈칸이 더 들어가잖아요. 빈칸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요 빈칸마저 지워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잘못 만들어주면 무조건 시트 자체를 삭제해버리고 다시 여기에서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요약 버튼 눌러서 확인 누르면 정확한 답이 들어가는 거죠. 꼭 그 과정을 틀리면 문제가 되니까 꼭 맞춰주셔야 되고. 분석 작업 2번은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얘는 피벗 테이블이네요. 블럭 잡고 들어가셔도 되고 클릭하셔도 되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고 몇 번째? A의 22번째 여기다 하려는데요. 이렇게 확인 누르면 되겠죠 뭐.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뜯어보죠 뭐. 납품 업체는 필터에, 제품명은 행 레이블에, 납품일은 열 레이블에, 오른쪽 밑에 시그마 값에는 납품 수량, 납품 총액에 각각 합계를 구하래요. 그럼 뭐 손댈 거 없네요. 그렇죠? 평균이라고 바꿔라 그러면 평균을 해야 되지만 합계니까 뭐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옵션에 가서 뭐 하라고요? 요약물 필터에 가서 행렬 빼래,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디자인에 가면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옵션인지 디자인인지 찾아보셔야 돼요. 피벗 테이블에 관한 문제는 요 피벗 테이블 도금 화면에 다 있어요. 메뉴판에. 그러니까 디자인에 가면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 그 다음에 이 값에 들어와 있는 건 어떻게 하래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여기 있는 거 홈탭에 가서 블럭 잡아서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안 돼요. 문제지에 그렇게 써 있지 않잖아요. 해설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셀 손식세. 자, 여기 보시면은 납품 수량 있잖아요. 납품 수량. 여기 필드 설정, 가필드 설정 있죠? 총액도 가필드 설정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이 납품 수량의 필드 설정에 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고 납품 총액도 필드 설정에 가서 값표시 형식에 가서 값필드 설정에 있는 뭐 값표시 형식 이거 아니고 이거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고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셀서 시계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 얘들 블록 잡고 셀서 시계가 있으면 거긴 가 있죠. 그렇게 가 있죠. 그러니까 원칙이 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저쪽에 있는 셀서 시계에 들어가서 해도 된다라는 걸 알고 나면 그때 하는 거지 무턱대고 막 하시면 안 돼. 그런 관점이에요? 아니 답은 똑같은 거예요. 답은 셀서 시계에 들어가서 네. 숫자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나 사실은 여기 수량에 가서 필드 설정에 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나 같은 결과인데 내가 이걸 할 줄 몰라서 막 찍는 거하고 할 줄 알고 들어갔는데 결과가 똑같네. 에이 그러면 그냥 셀서식 들어가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얘기지. 알고 나서부터는 그냥 편법을 써서 후딱 하는 방법을 하도 되는 거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막 찍으면 결과는 나왔는데 이게 정확히 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지. 요령껏 해서 답이 나왔으면 땡큐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 매크로 작업은 B 12번째에서부터 여기다가 삽입, 도형, 직사각형 그냥 직사각형이죠. 거기다가 총원이라고 쓰고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죠. 총원이라고 쓰고 기록 여기. 사실은요 이렇게 블럭 잡아도 되죠. 이렇게 블럭 잡아서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 눌러도 되죠. 이래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답은 이상이 없다. 매크로 여기 밑에 보면 매크로 기록 중지하는 거 있어요. 제가 지금 엑셀 옵션에 가서 매크로 개발 도구를 안 열어놨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매크로 기록을 누른 게 아니라 여기다가 매크로를 지정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매크로를 지정하니까 매크로 기록이 됐는데 기록 정지가 없잖아요. 여기 있는 기록 정지 이거는 저 밑에 보시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 네모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눌러도 기록 중지는 돼요. 제가 컴퓨터를 여러 번 껐다 키는 바람에 엑셀 환경이 원위치가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없었을 때 클릭하면 합계가 쭉 나오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A3부터 I3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간색으로 여기 있는 빨간색으로 요거로 바꾸고요. 글자 색깔은 노랑으로 바꾸래요. 이렇게 바꾸래요. 예, 그럼 한번 만들어 봐야죠 뭐. 자, 개발 도구에 있는 삽입에 가서 단추 눌러서 2의 12번째부터 취소하셔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글자를 먼저 쓰려고. 근데 뭐 그대로 한번 나가 볼까요? 서식 기록 확인. 자, 블럭을 잡고 채우는 건 빨강, 글자 색깔은 노랑. 그 다음에 기록 중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는 채우기가 없음, 여기는 자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클릭하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텍스트 편집. 글자는 고쳐줘야지. 뭐라고? 서식. 그러면 이제 탁 누르면 답이 탁 되고 얘 누르면 합계가 나오죠. 오케이.